첫째로 이제 물물 교환의 한계를 음.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가 출현해요.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 어렸을 때. 화폐 딱 이러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가 돈 생각해. 그냥 돈이잖아. 지폐, 돈, 달러 이러잖아. 근데 화폐는 좀 더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주화나 지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 네, 지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고 팔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금속 조각이었다가 뭐 어떤 뭐 조개 껍데기였다가 뭐 교도소에서는 담배가 화폐가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개념의 화폐예요. 주화와 지폐, 동전과 지폐가 대부분의 화폐 유형으로 쓰인다고 보통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시죠? 그렇죠? 아니지 네. 뭐 신용카드랑 네, 맞아요. 예, 이제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화폐 총량이 약 60조 달러예요. 근데 이게 작가가 지었을 때가 한 5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 돈을 엄청 찍어냈으니까 60조보다 더 되겠네. 지폐 총액은 60조 달러 미만이라고 해요. 그럼 돈의 90% 이상은 컴퓨터 서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0000들만 통장의 숫자들만. 소라 껍데기나 달러화의 가치는 그냥 우리 공통된 그냥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실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그냥 실제로 실체만 형태만 바뀌었지. 그치. 가치는 똑같은 거지 그냥. 근데 그쵸. 우리가 있는 네. 물체만 바뀐 거지. 그쵸. 옛날에 뭐 조개 껍데기를 가치 있게 생각했다고 하면 뭐 그게 나중에 금이 이제 가치 있게 됐다가 그쵸, 이런 식으로 형태만 바뀐 거지. 그 가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 구조물인 거 알고 하는데 왜 이거를 신뢰하고 쓸까?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성별, 종교, 언어를 다 뛰어넘어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공의 믿음이 이 가치를 만든 거군요. 모두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 가치가 살짝 무너진 케이스를 최근에 보신 적 없으세요? 비트코인? 아니, 그것도 말은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원시적인 방법의 그러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돈의 가치를 무너뜨린 케이스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마스크가 엄청 구하기 어렵고 막 이랬었는데 막 짜장면집 가가지고 마스크 4개 들고 짜장면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요. 맞아. 그게 화폐가 되는 거지. 이게 물물 교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그 가치를 매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그런 이제 뭐 껍데기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주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무게로 했다 그래. 이제 무게를 재보는 거야. 가치를. 그래서 항상 저울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무게를 재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왕이 인증을 해줘. 뭔가 새겨줘요. 왕의 직인 같은 거를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그런 화폐 위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다는데 그게 단지 화폐를 위조해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왕권을 침해한 거야 이게. 왕의 권리를 넘본 거잖아. 왕이 이건 얼마다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위조를 엄격하게 처벌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던 화폐 다음에 제국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그 공통의 문화를 막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국이 이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밑바탕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이제 지구 제국이라고 해요. 지구 제국. 이유는 이제 정치적으로 다들 조각나 있지만 국가들은 이제 서로 독립성을 잃어가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혼자서. 그렇죠.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전쟁도 옛날처럼 못 하고 선포도 못 하고 수행할 능력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 문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맞아. 글로벌 회사랑
글로벌 회사랑 아. NGO의 간섭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지구 제국은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인종 엘리트가 아까 말했듯이 통치하고 공통의 문화와 이익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업가나 뭐 학자나 엔지니어, 뭐 경영인, 법률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구 제국에 동참하라는 요청 그리고 자기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하라는 요청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구 제국 쪽으로 가고 있죠. 세 번째, 동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이제 종교? 통일시키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전체를 쭉 읽어도 아예 그냥 따로 빼서 해도 종교 파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일단은 농업혁명이 종교혁명을 동반한 것으로 봐요. 왜냐면 자 이제 수렵 채집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호랑이를 사냥해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었죠. 그리고 호랑이가 인간을 사냥한다고 해서 인간이 호랑이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 없듯이 둘은 이게 굉장히 평등한 관계였어요. 근데 농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됐죠? 농부들이 동식물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가축을 사유화하기 시작. 그리고 조작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더 스스로 인간 자신의 위치를 격상시킵니다. 지배자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부들이 양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좋은 새끼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고 전염병이 나도 그 막을 수가 없고 그죠? 신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 이론은 신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해요. 신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풍요의 신, 하늘의 신, 다산의 신 같은 신들이 사람과 동물 사이를 중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왕국이 커지니까 아까 말했듯이 왕국 전체나 왕국이 교역하는 곳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한 거야. 권위가 있어야 돼. 모두가 믿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다신교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다신교. 네.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사실은 인간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 수많은 것들 중 하나로 봤대요. 네, 근데 이제 이와 반면에서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봤대요. 그래서 기도나 희생, 죄업, 선행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을 노하게 하면 홍수가 온다. 세상을 쓸어버린다.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죄업이나 선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다신교하면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놓고 갈게요. 이제 2000년 동안 일신교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일신교를 대부분 믿잖아요. 2000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세뇌로 인해 다신교는 무지하고 유치한 우상 숭배로 한다.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다라고 이제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더 가봅시다. 그러면 고전 그리스 다신교에서는 뭐 제우스, 헤라, 아폴론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운명의 여신이 또 하나 있어. 신들의 신? 네, 신들의 신이 항상 있어서 걔네들에게 복종했고 힌두에서는 또 다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힌두에서는 그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어. 우주의 영혼 같은 건데 영혼의 정수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정점에 있는 아트만이라는 거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리를 따른다고 힌두에서는 말해요. 최고 권력은 관심이나 이제 편견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나 근심, 걱정에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신들은. 그러니까 뭐 권력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 비를 요청하는 거나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지, 이 신들은. 이제 사실 인간은 대부분이 세속적이잖아. 뭔가를 바라고. 네. 그 망할 농업혁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고 일이랑 노예됐잖아. 그래서
부분적인 힘을 가진 신들을 만들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만들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실체를?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신을 만들어서 아,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거 아니야. 음, 그렇기 때문에 신도 여럿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단, 이교도의 개념조차 없었대요. 모두가 너무 많으니까. 아, 예. 그리고 거대 제국을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 다신교였기 때문에. 예. 그냥 야, 다 인정할게. 그냥 대신에 황제의 신성의 경의를 표해라. 뭐 그 정도면 다 인정해 준다. 예. 종교적인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 관용을 거부했던 유일한 일신교적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얘기하는데 이제 기독교에 모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로마인들이 이제 이런 기독교 세력을 보고 정치적인 전복 세력이라고 봤대요. 예, 그래서 이제 300년 동안 박해로 이제 막 대응했는데 죽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사실은 300년 동안 한 몇천 명을 넘지 않았대요.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 1500년간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관용의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누가 제발 나한테 네. 설명 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거 궁금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재밌지만 좀 끔찍한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모순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데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 이제 카톨릭이랑 개신교 사이에 엄청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엄청 피 튀기는 싸움이었는데 한 세기를 간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생겼는지 일단은 먼저 베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네. 신앙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건 부족하다. 천국에 입장하려면 신자들이 교회 의례에 참석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했냐?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행은 하느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경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수십만 명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1572년에 8월 24일 날 프랑스 카톨릭 교도들이 프랑스 개신교 공동체를 공격해요. 그리고 이 공격에서 하루 만에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개신교들이 사망해요. 살해당해요. 맞네. 살인자 맞네. 네. 근데 더 웃긴 건 로마 교황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너무 듣고 기뻐해서 예? 바티칸의 방 하나를 대학살에 대한 프레스코를 장식하여 교황이? 네. 그리고 이 방은 현재 출입 금지 상태예요.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치. 네. 네. 엄청난 사건이죠. 저도 이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교황이 너무 기뻐해서 그 방을 한 통째로 프레스코로 장식을 시켜서 축하를 한 거죠. 네. 책 똑바로 읽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뒷부분에 역사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질문 써봤는데 그 부분이 좀 기억해 볼 만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는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데 왜는 서술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사건은 뭐 이렇게 일어났어. 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역사학자들도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왜 하필 이 사건이 지금 그때 일어났는지 그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그러니까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사람과 어떻게 친해졌어?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때라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지금에 와서 봤으니까 명백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는가? 아니면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까? 환경적 재앙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너네는 그때 그랬는데. 예, 어떠한 지점에 있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를 가장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아직 우리 과학 지금 남았나요? 네, 다 읽었나요? 이제 과학혁명 남았습니다. 나중에 남았나요? 네, 네. 마지막 과학혁명이 남았습니다. 네. 가볼까요? 벌써 한 시간 반이 됐네요. 벌써? 네, 렛츠 고! Let's go!